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투기를 부추겼던 언론들이 아직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서울 그리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휴가철이다, 계절적 비수기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망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감소한 것 진짜 비수기인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7월의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7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2021년 이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를 했지만 이 당시의 거래량은 10,000건이 넘는 그런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이 비수기라는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7월에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2022년 7월 그리고 2023년 7월 이때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때만 감소를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7월이 비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이 비수기로 접어들었다.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그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었다. 이게 맞는 말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7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자가 힘이 있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매수자가 우위가 된다면은 싸게 사고 싶겠어요? 비싸게 사고 싶겠어요? 비싸게 사고 싶은 매수자가 있다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부분 보이시나요? 이때가 한 2022년 3월부터 2022년 8월 이때 기간을 표시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훅 하고 내려가죠. 거의 같은 기간에 가격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지금 그때와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매물이 계속 쌓이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요. 급한 사람들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서울의 전세 월세 매물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인즉 이게 매수로 넘어가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세라든지 월세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살 사람들은 정말 다 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지금 시장은 어떻다는 거죠?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이 없어. 전세 월세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매물들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폐업하고 있다고 해요. 매달 1,000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폐업을 할까요? 폐업을 안 하겠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버텨보겠다. 그렇게 나올 텐데 근데 이제 폐업을 결정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쌓여있는 7만 건의 매물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서초, 강남, 송파가 한 17,000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구가 서초, 강남, 송파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매물 쌓여가는 그런 속도를 보세요. 왼쪽부터 서초, 강남, 송파 이 그래프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이렇게 쌓여가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막 상승하고 있다. 더더욱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호구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언론들도 속이 타서 더더욱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속죠. 그리고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왼쪽 그래프는 전국 미분양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서울 미분양입니다. 제가 지금 이 미분양을 조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7월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미분양 10만 넘었을 것이다. 제대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약간은 통계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미분양이 대충 7만 조금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 서울의 미분양을 보시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미분양이 1200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2021년 이때는 미분양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은 확실히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이거는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월에 484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럼 여기 1200건 정도에서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는 그런 아파트라는 거죠. 되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걸 빨리 떠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도 늘어나고 지금 매물도 쌓여 있고 거래도 안 되고 건설사라든지 언론에서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상승할 그러한 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1년 만기 예금 이런 것들이 10월부터 도래한다고 100조가 계속 도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융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합쳐보면은 거의 100조 가까이 되니까 돌려주기가 어렵겠죠. 지금 뭐 다 돈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돌려줄까요? 고객들에게 다시 잘 이야기를 해서 금리를 더 주더라도 다른 은행으로 못 가게 그러한 전략을 펼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금리가 높은가 이런 거를 보고 옮겨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금리를 더 주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 금리가 상승한다 그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와서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빌려오는 돈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빌려주는 돈 여기에 뭔가 플러스를 해서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이 주담대 금리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7% 간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죠? 10월, 11월, 12월 시장금리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00조가 만기가 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약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레고랜드 같은 사태 한 번 더 터지면은 지난번 같은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진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얼음판이 다 무너지면서 그 위에 서 있는 은행들이 같이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금리를 많이 주면은 잘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잘못 건드리면은 연쇄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지금 부동산을 사러 가겠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저렇게 높아지면은 이제 매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지금 거래량 감소하는 거, 비수기 이런 거 없다. 그냥 앞으로가 계속 비수기다. 지금 매물이 계속 쌓여 있고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매물이 많았을 때도 가격이 하락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금 전세 월세만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매수로 전환되고 있진 않다. 그리고 서울의 그 많은 매물 중에 강남 송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4% 정도. 지금 미분양 수치도 믿을 게 못 되지만 서울도 지금 한 1200건 정도 나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이 안에서 악성 미분양 484건 정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나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